먼저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정하는 거죠. 자, 물상대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이렇게 갑의 건물에요. 이렇게 저당을 설정하죠. 저당권이요. 그럼 저당권 하면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당권인데 이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멸실이야. 멸실. 그 다음에 훼손이에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요. 공용징수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거 절대로 안 돼요. 멸, 이렇게. 멸실, 훼손, 공용징수는 수용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물건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잖아요. 멸실돼가지고. 그러니까 지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요,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았는데 갑의 건물이 멸실되죠. 그럼 저당권도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멸실됨으로써 여기서요, 멸실되면서 화재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훼손됨으로써요, 여기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공용징수가 되면서 수용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수용보상금. 이것을 뭐라 한다?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에 돈이 났죠. 돈. 이것을 뭐라 한다? 건물이 돈으로 가치적 변형물,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치적 변형물 이렇게요. 돈이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가치적 변형물이면 원래는 저당권이 물건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어지는데 저당권이 이것 위에 이렇게 미치죠. 이것 위에 이렇게 미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는요, 건물이 멸실돼서 보험금이 나오면 그 보험금은 당연히 갑한테 줄 거 아니에요. 갑한테 주면은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보험금을 갑에게, 채무자죠. 갑에게 뭐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압류는 누가 해야 되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아무튼 압류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해.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 이게 중에 두 마디가. 그런데 만약에 이미 지급된 경우, 이미 지급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압류를 하겠다는 이미요, 갑한테 보험회사 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 한다? 그럴 때는요,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상대위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안 되는 거예요. 질권하고 저당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권이 뭐라고 그랬죠? 질권이 뭐예요? 전당포죠? 여러분 전당포에 가다가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권이나 저당권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가등기 담보권에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치권을 보시면요. 여러분 유치권은요, 타인이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 여러분 유가증권이 뭐죠? 엄수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를 해요. 적법하게 점유를 해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이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대해서 변제기예요. 돈 갚을 날짜가 됐죠. 여기서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말이죠. 받을 때까지 말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다른 것은 보통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의 있죠. 의를 쓸 필요가 없는데요. 유치권은요, 여기에서 주로 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치권에서 시험에 꼭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3, 4년 전부터요, 3문제, 2문제가 꼭꼭 나와. 그러니까 여기 유치권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저당권 있잖아요. 여기에서 총 5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물권 전체에서 14문제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4문제, 5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서 보면 타인이죠. 타인은 뭐냐면, 타인은 유치권자 빼고, 나 빼고 모두 다 타인이야. 나 빼고는 다 타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채무자 소유나 제3자 소유 다 되는 거예요. 다. 알죠?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인 있죠? 수급인이요, 공사업자죠?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짓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것은 누구 것이다? 수급인 거죠.
그럼 우리는 유치권은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공사를 했더니 돈을 안 줘. 그러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유치권인데, 이건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건물을 지었어. 그럼 자기 거죠. 자기가 자기 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도급인 소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어.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그럼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있다. 왜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면 이거 누구 거죠? 도급인 거죠. 도급인.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요 물건이죠. 여기서 물건은요,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요. 유가증권이 있죠. 이 부동산은요,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고, 이때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 부동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유가증권은요, 뭘 하지 않는다? 배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고 배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등기나 배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것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이 말이죠. 법정은 뭘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유치권은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합의. 그래서 법정이잖아요. 합의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로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을 할 때는 당사자는 합의로 인정한다?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은요, 부종성이 엄격해요. 부종성이 엄격하단 말은 누군가요, 수리비를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종성이 엄격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가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요,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말이 뭐죠? 그러면 뒤에 사람보다 먼저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음 사람보다 먼저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가 없어요? 여기요. 우리는 우선 변제만 없는 것이 아니고 경매가 되면은 등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경매가 되면 이 유치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언제나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수주의. 알겠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점유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임대차 기간이 뭐란다?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요. 임대차 해지도 난 후에 비용을 제출하죠. 비용. 계약이 해지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제출하죠.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지가 됐다는 것은 임대차가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끝났는데도 자기가 비용을 제출한다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는 유치권은 모든, 여러분 저기 보면 평내동인가 저기 가다 보면요, 뭐가 나온다? 유치권 행사주의라고 프랜카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길거리에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건물을 공사했는데 공사 비용을 주지 않으니까 그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출입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요, 그걸 잡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근데 거기 거의 뭐 10년 정도 지났죠. 알겠죠? 그래서 말하고 유치권인데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이 발생한 채권인데 그것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뭐는 권리금 안 돼. 권리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안 돼요.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안 돼. 여기요, 우리가요, 물상대위도 멸회공만 되죠. 그래서 물상대위도 매매대금 차임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 안 돼. 이 매매대금 또 매매대금 뭐가 있어? 여기 매매대금에는 뭐가 있어요? 매매대금에는 먼저요, 지상물 매수대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요, 부속물 매수대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요, 자재 납품대금이요. 뭐죠? 여기 무슨 뭐가 풀렸나 봐요. 노랫소리가 들린 거 보니까. 영업정지가 풀렸나 보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랫소리가 지금 계속 안 들리는데 오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니죠? 자재 납품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이요. 아주 중요해. 계약 명의 신탁에서 이렇게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대금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이죠.
이 네 가지요. 네 가지 중에 다른 건 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자재 납품 대금하고요. 계약 명시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뭐죠?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죠. 이것은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겠죠? 권리금 안 되고 보증금 안 되고 매매 대금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변제기죠. 이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하죠. 배제 특약. 이 배제 특약은 이것은 유효가 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래.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 이 물건이 있죠. 이거요. 이 물건을 고장나서 수리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와요? 아니면 10,000원이 났어요? 그럼 내가 뭐라 한다? 아, 내가 지금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수리해주면 내가 내일 갖다 드릴게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사람 오늘 수리를 했어. 오늘 수리하면 내가 내일 수리비를 준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핸드폰 수선집에 갔단 말이죠. 수선회로 갔는데 10만원만 가지고 왔는데 25만원이란 거예요. 나 지금 당장 핸드폰 써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한다? 내 주민등록번호 적어놓고 내일 반드시 입금해 줄 테니까 그러면 핸드폰은 좀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에 또 유치권이 안 되죠? 어느 경우에? 또 어느 경우에 유치가 안 될까? 여러분요, 이건 유익비요. 유익비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뭘 한다? 상환기간을 허여하죠? 그러면 유치권이 안 돼. 상환기간을 허여란 말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유치권이 안 돼. 또 뭐가 있죠? 우리가요, 임대차가 종료가 나서 원상복구약정,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을 해. 그럼 원상복구한다 말은 다 떼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안 돼.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변제 받을 때까지가 뭐죠? 돈 받을 때까지죠?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불가분성은 뭐예요? 만약에 핸드폰을 수리했는데 1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어. 그런데 그 중에서 8만 원은 내가 지급했어. 우선 돈이 있어가지고 아직 2만 원 지급을 못했어. 그래도 그쪽에서는 나한테 핸드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죠? 언제까지? 10만 원 다 줄 때까지, 2만 원 다 줄 때까지. 그걸 뭐란다? 불가분성. 이러면요, 우리가 유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세탁소죠. 그럼 세탁소에 가가지고요, 다림질하는데 3,000원이죠? 근데 처치를 맡겼는데요, 모르고 3,000원을 안 가져가. 여러분 세탁소는 잘해요. 뭐죠? 카드를 잘 안 받아. 알겠죠?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카드는 안 된다고 꼭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가면 카드는 안 돼. 그럼 현금 가지고 가는데 현금이 없단 말이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옷 입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 써놓고 3개인데요. 셔츠 3개인데 2개 다시 놓고. 알겠죠? 하나만 입고 온단 말이죠. 알겠죠? 아니, 그럼 어떡하냐고. 현금밖에 안 만든다는데. 그러면요, 그럼 하나 입고 오면서 2개 놔. 그럼 그거 기록해놓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내가 지금 셔츠를 다림질 했는데 지금 6,000원이 없어가지고 9,000원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운동화 뭐 빠는 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화 수선하는지 그런데 보면 운동화 계속 진열되어 있죠. 안 찾아가가지고. 왜요? 돈 안 주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유치권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유치하죠? 유치는 뭐죠? 유치는 일단 목적물을 뭘 해서?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해.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해. 이때의 점유는 어떤 점유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요,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은 없어.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중간에 점유가 없어지면 존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만약에 점유가 침탈당한다? 침탈한 것은 점유를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은 뭐가 된다?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하죠? 그럼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점유가 침탈당한다? 상실하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 당하죠?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상대위는 물건이 멸실하잖아요. 그럼 멸실로 인해서 화재 보험금이 나면 그 보험금에 저당권이 미치는 게 물상대위인데, 만약에 물건이 멸실하면 멸실하자마자 유치권은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대위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우선변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이란 말은 내 뒷사람보다 먼저 내가 돈을 받겠다 이 말인데, 변제받겠다. 그런데 먼저인지 나중인지 알려면 등기를 가지고 순서를 따져야 되는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권리하고 선후를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가 없다. 추구표. 왜 추구표? 추구표는 뭐냐? 누군가가 내가 물건 위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다른 제3자의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요 거기에 쫓아가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추구비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요 이 물건에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침해해서 가져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더 이상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물추가 없는 거예요. 우물추가 뭐라고?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가 없다.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자가 내가 만약에 수리공이에요. 이 시계를 수리를 했어. 수리비를 안 줘? 그럼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잡고 있죠.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내가요 이걸 수리했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 미국을 출장을 가요. 그럼 내가 우리 그 시계 수리점에요 직원한테 너가 이걸 잘 보관하고 있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직원이 직접 점유하죠. 내가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돼.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다 돼. 그런데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하라고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돼. 이거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 이게 안 돼. 아주 중요해.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유치권에서 거의 많이 이론으로 나오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럼 유치란 말이 뭐죠? 유치란 말은 점유 플러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수리하니까 채권이 발생하죠.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알죠? 그러면 그걸 유치라고 그래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내가요 먼저 우리가 보면 카센터 같은 데 보면 차가 먼저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요 먼저 점유하죠. 수리가요 3일 걸려. 그러면 2월 4일 날 수리가 끝나죠. 그럼 수리가 끝나야지 돈 받잖아요. 수리비를.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수리가 끝나죠. 그럼 수리비를 달라가죠. 그럼 수리비를 안 줘? 그럼 그때부터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유치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요 먼저 수리를 했어. 수리해가지고 수리가 끝났는데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나한테 한 이틀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참 그 이틀만 좀 말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결혼식이니까 부산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와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요 수리하고 나서 차를 줬어. 수리 끝났는데. 근데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요? 한 5일 뒤에요 서울 톨게이트 딱 지났는데 내 앞에 가요 그 번호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내죠. 2월 9일 날 바로 그냥 가서 잡아내죠.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톨게이트 앞에 잡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유치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먼저 할 수 있고 채권이 나중에 있을 수 있고, 채권이 먼저 있고 나중에 점유할 수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갑하고요, 여기 이제 을하고 있잖아요. 여기 2월 1일이요. 여기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 어쩔 때는요 강의하면서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뭐가 자꾸 나올까 막 어쩔 짜증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끊고 그냥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인데요.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이요. 저당권에 의해서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면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압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원래 압류하는데요. 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를 경매 기입 등기, 아마 이렇게 하려면요 등기부에 보통 나올 거예요. 이 말이 압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류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요, 유치권이요. 이 사람이 수리는 여기에서 끝났어, 수리는. 그런데요, 이놈이 차를 가져가서 준다고 했더니 그냥 줬더니 안 주고 차는 여기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6월 1일날? 6월 1일날 이렇게 유치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치권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2월 1일 저당을 잡고요. 여기가 4월 1일요. 이 사람이 유치권 행사했어요. 이 집에다 유치권 행사했는데 5월 1일날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여기 매수인 있죠? 이 매수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경락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 을이 저당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돈 안 갚으니까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월 1일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요. 이 병이라는 사람 있죠. 병하고 여기요 정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집을 수리를 한 거예요. 그 수리비가 나와가지고 수리비를 안 주니까 여기서 잡고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4월 1일. 여기는요. 경매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났어. 봐봐. 경매 기입 등기 후 점유를 하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X. 여러분 잘 봐. 자, 봐. 우리가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항한다. 갑이 을에게 임대차 봐, 임대차. 임대차 내가 임차 아니에요? 임대한테 내가 보증금 1억 줬어요? 1억을 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보증금 받을 게 있어야 되죠? 보증금 받을 게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등기가 됐다. 임차권 등기가. 그러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란 것은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한테 주장한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럼 대항하려면 내가 임차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슨 말이죠? 임차권이 있어야지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 유치권자죠? 유치권이 있어야 대항한다, 안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점유를 하면은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성립하지만 대항하지 못해. 여기는 경매 기입 등기 전이다, 전. 그러면 여기는 유치권이 성립하고, 여기 압류로 인한 경매받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가 우리가 항상 대항한다는 말의 뜻은 성립하나 대항할 수 있다. 성립하지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말을 쓰려면 일단 성립한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권하고 채권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예요. 채권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 그래서 봐.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건물을 을이요, 수리를 해서 1,000만 원이 나서 1,000만 원이. 그런데 이 갑이요, 수리비도 주지 않고 갑의 집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은 거야, 경락을. 을은 보면 내가 이 집을 수리해가지고 1,000만 원의 비용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을 받기도 전에 이 병한테 집이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요, 을이요. 이 을은 갑하고 수리 계약을 했죠?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문제요. 을은 경락인 병한테, 제3자한테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돈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죠? 없다. 왜요?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이죠. 갑이 수리를 맡겼지 병이 수리를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는 수리 맡긴 사람한테만, 그래서 갑한테만 변제 청구하는 거예요. 갑한테만 변제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요. 그런데 이 병이 뭐라 한다? 내가 수리 맡긴 것도 아니고 갑이 수리 맡긴 거니까 나 모르니까 갑한테 돈 받든지 말지 하고 집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을은 집을 병한테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준다,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게 뭐죠?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인도 거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돈 받기 전까지는 돌려준다,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집주인이 말한다, 갑이. 내 집 경매됐으니까 야, 병한테 돌려줘. 그래? 싫은데? 이렇게. 그럼 나한테 돌려줘? 싫은데? 이렇게.
알았죠? 둘 다 싫다고 할 수 있어.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변제 청구를 어떻게 한다? 변제 청구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청구한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이걸 반드시 봐야 돼. 이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변제 청구를 뭐라고? 채권이라고 했죠? 이걸 말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도 얘기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저 먼저 29회 때. 동시이행 항변권. 왜요? 이 변제 청구는 채권을 변제하죠? 이 동시이행 항변권도 채권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 을은 병에게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을은 갑에게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났으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소유자라고 그래. 을이 있죠? 을을요, 뭐죠? 임차인으로, 임차인. 여기 병이죠? 병을요, 수리업자라고 그래. 유치권자라고 할까? 유치권자라고 얘기해. 자, 그럼 잘 봐. 차가 누구 거냐? 차가요? 갑의 거야, 갑. 갑의 차예요. 갑의 차를 을이 빌려 타고 가다가 렌트카죠.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수리비가 100만 원은 뭐다? 채권이네.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차 수리비 100만 원 수리비가 났는데 이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누구? 임차인한테? 왜?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다?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병이 임차인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갑한테는 청구 못해. 차 주인이어도. 왜? 이 사람이 수리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한번 봐봐.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제3자 것이라도 모방하다 그런 말을 써. 알았죠? 유치권은 내 것만 아니면 돼. 변제 청구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알았죠? 그러면 유치권은 누구한테 한다? 유치권은 갑한테 유치권 행사한다? 을한테 한다? 유치권은 둘 다. 유치권은 항상 둘 다.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뭐예요? 이 차를 뭘해서? 점유해서.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나. 언제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뭘 한다? 인도를 거절을 해.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세상 누구한테나 갑이든 을이든 돈 100만 원 안 주면 누구한테도 나는 차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세상 누구라도 나한테 돈 얼마 주면 100만 원 주면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다 두 번째, 이 갑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하면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병에 승낙이 있으면 소멸을 해. 승낙이 없으면 소멸을 안 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갑이요, 이 차가 BMW예요. 그런데 100만 원 때문에요, 이 차를요 찾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100만 원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요, 이 차를 자기는 타고 오늘 선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친구한테요 좀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갑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뭐죠? 차가 모닝이 있는데, 8년 정도 된 모닝이 있는데, 중고차. 그걸 내가 대신 맡기겠다. 상당한 담보를 다르게 제공해. 그런데 이 모닝도 중고시장 어디 가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100만 원에 보장이 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 모닝차 이거 맡기고 내 차 돌려줘.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것을 유치권 소멸 청구라고 해. 그러면요, 이 병이요, BMW 잡고 있는 게 좋아요? 모닝 잡고 있는 게 좋아요? 이 병은? 여러분요, 그래도요, 외제차는 좋아하나 봐요. BMW 여러분요, 불량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BMW가 좋은지, 모닝이 좋은지 봐봐. 만약에 이 병이요, 이 BMW를 만약에 유치하려면 점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돼요. 이 사람이요, 보관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카센터 앞에다 딱 보관해놨어. 근데 어떤 놈이요, 술 마시고 가다가요, 뭐란다? 가가지고 발로 차가지고요, 사이드 미러가요, 완전히 깨졌어. 그러면 얼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요, 근데 모닝 갖다 딱 놔봐. 모닝 갖다 놓고
풍선껌 딱 씹어가지고 양쪽에 딱 발라놓으면요, 누가 업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요, 불쌍해서 유리 깬다 안 깬다? 안 깨. 그리고 자기네 집 가서 타월 하나 가져와서 더 닦아주고 가. 불쌍하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요, 보관에 아주 유리하죠. 보관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봐봐. 만약에 꼭 BMW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요? 만약에 모닝을 내가 잡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 자기 그 짝 필요 없으니까 안 찾으러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도 팔려고 하려면 또 가가지고 얼마에 팔아야 되냐. 저기 또 말 많고 영수증 끌어와야 되고, 중고자동차 시장까지 끌고 가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런데요, BMW 딱 잡고 있어봐. 얘가요, 지금 내일 선보러 가야 돼. 그런데 지금요, 슬리퍼 신고 가는 게 폼이 나요? BMW가 폼이 나요? BMW 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신장을 팔더라도 돈 마련해가지고 찾아가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 봐봐. 그래서 병에 성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주차장 있으면 가다 끌고 나면 되고, 주차장 없으면 모닝 잡으면 되고, 그래서 병에 성낙이 있어야 돼.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이 병은요, 이 병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 우리는 법에는 채무자라고 돼 있는데,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소유자의 승낙을 해야 돼. 알겠죠? 채무자의 승낙. 이게 아주 중요해. 승낙을 받아서 대여하거나,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거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런데 봐봐. 승낙 없이. 항상 이게 나와. 승낙 없이 대여했다. 승낙 없이 렌트카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뭐죠? 차임 있죠, 차임. 월세 받는 게 있잖아요. 차임은 갑에게 반환해야 돼. 승낙 없이 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차 렌트카 빌린 사람이죠, 빌린 사람. 그걸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대항을 못해. 자기가 이 차 빌린 사람이니까 나 차 타고 다닌다, 그걸 못해. 갑이 달라갈 수 있어. 세 번째는요, 갑은 차의 반인도를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인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대여하죠, 대여. 빌려줬죠. 빌려주면 뭐가 나와? 차임이 나오죠. 차임을 뭐라 한다? 과시라고 그래. 그러면 이 과시를 수치해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을 해. 자, 무슨 말이냐, 봐. 지금요, 이 차를 렌트를 주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와,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을 받아서, 과시를 받아서, 내가 병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00만 원에서 우선 충당이랑 알았죠? 뺀다음에 90만 원. 또 그 다음날 또 빌려주고 또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받아. 얘한테 주면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으니까 내가 빌려주고 내가 직접 돈을 받아.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 그럼 90이 되죠? 또 80, 70, 60. 그래서 0이 되면 그때 차를 돌려줘.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10만 원씩 줬는데, 저기 하도에 사는 아저씨가 쌀을 또 한 포대를 줄 수 있어, 쌀. 그렇잖아요. 그러면 쌀은 그럼 뭐예요? 쌀은 돈이다, 아니다? 쌀은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면 이 쌀은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복잡하죠? 그럼 반드시 돈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잘 나와. 이게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승낙이 없어도 괜찮은 게 있어. 승낙이 없어도 뭐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보존을 위한 사용. 이런 봐봐요. 내가요, 집을 수리했어. 집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 그러면 유치권자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없어? 아니면 원룸 수리했는데 돈 안 줘. 그럼 그 원룸 한 칸을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보존을 위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살죠? 그것은 뭐다? 적법이에요. 적법이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사용이익을 반환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여러분요, 내가 그 집을 수리했더니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요, 원룸이에요, 원래 한 달이 50만 원이에요. 그건 내가 100만 원을 수리했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그 집 원룸 하나를 잡아서 내가 거기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요, 그 집 들어가서 잠자던 건 괜찮아. 그걸 적법이라고 해. 적법.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뭐다? 유치권. 두 번째로 뭐다? 동시이행 항변권에게 있어. 임대차가 끝났어.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는 거야. 끝났으니까 내 집 아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라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지만 그 집에서 한 달 살죠? 그럼 50만 원의 사용이익, 50만 원을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떨결에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두 달 살죠? 그러면 수리비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를 잠깐 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유치권이죠? 자, 유치권은요, 첫 번째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비용은 아까 했죠? 필요비하고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에 대해서 다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도급이라는 것은 공사하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도급은 소멸시효가 3년짜리예요. 3년짜리. 소멸시효가. 보통 3년인데요.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뭐란다? 이 사람이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했더니, 소송을 하면 몇 년으로 늘어나냐?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야. 10년으로. 그럼 봐봐요. 갑이 소유자일 때 을이 수리를 한 거예요. 1,000만 원이요. 그래서 1,000만 원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치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요, 여기요, 있는데 3년이 다 돼가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성수에 대해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요, 병이라는 사람이 산 거예요. 병이 뭐라고 하냐? 너는 갑하고 계약을 해서 수리했으니까 너는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소송에서 10년이니까 10년 늘어났잖아, 승소해서. 그러면 너는 갑한테는 10년을 주장할지 몰라도 나하고 소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원래 도금은 3년이니까 3년짜리다, 나하고는. 그러니까 너 3년 지났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알겠죠? 매수인이? 알겠죠? 나는 10년 모르겠다. 도금은 무조건 소멸시효가 3년이다. 3년 지났으니까 나가라. 판례가 뭐라 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알겠죠? 소송을 해서 10년 늘어났죠? 그러면 비용은 몇 년짜리다? 10년짜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집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수 있다? 10년. 그러니까 지금 평내동 지금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죠? 저기도 당연히 소송을 했겠죠. 만약에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기도 분명히 공사도급은 3년인데 지금 소송을 했으니까 10년 늘어서 아마 저기 뭐 그렇게 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13년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뭐가 냐면 여기 아파트 봐봐. 아파트 이렇게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요, 여기 401호 402호 이렇게요. 이 두 개가 다 갑소유예요. 갑소유. 갑인데요.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 그래서 여기도 100만 원 수리비 나오고 여기도 100만 원 수리비가 나왔어요. 둘 다 갑이 건데.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이 사람이 뭐냐? 첫 번째 401호만 점유를 해. 돈 안 주니까 유치권 한다고 401호만. 여기서 문제요. 401호 점유하고 있죠? 자, 1번 기억이요. 유치권은 401호에 미친다, 402호에 미친다. 401호다, 402호다.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요.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요. 401호만. 왜요? 우리가 유치권은 점유해야죠, 점유.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1호만 유치권 항상 점유야, 점유. 그 집에 들어가 자야 돼. 그런데 발을 아무리 뻗어도 벽 뚫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401호만 점유했으니까 401호만 유치권이에요. 자, 두 번째. 경매 청구.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경매 청구는 401호다, 402호다. 그래서 경매는 401호만 한다. 알겠죠? 왜요? 유치권에게서 경매를 하는데 401호만 하죠. 402호는 내가 점유한 적이 없는데 유치를 안 하고 있는데 경매를 못 하죠. 자, 그 다음에요. 대금요. 돈은요, 돈. 경매대금이 나서 경매대금. 경매대금에서 100만 원만 받는다. 100만 원 또 다 받을 수 있다. 401호 100만 원, 402호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 받는다. 200을 다 받을 수 있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왜 둘 다 받는다? 이게 중요해. 왜 둘 다 받는다? 401호만 점유하고 있는데 둘 다 받아, 돈은. 왜요?
이것은 뭐였나?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불가분성. 판례가 뭐라 했나? 불가분성.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나오는 비용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유자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경우는 전체 공사 대금도 불가분성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얼마씩이다? 200만 원 전부 다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또 이놈이 또 짱구를 걸려가지고 너 401호만 점유했으니까 100만 원만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간다. 버텨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402호까지 다 갚아야 된다. 이것을 중요해. 이게 우리 시험에 났죠. 아주 어렵게요. 사례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이죠. 유치권 행사하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하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이러면 이 두 가지는 이것은 적법점유라고 해서 불법점유라고 해서 적법이라고 그랬죠. 적법. 하지만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요. 소멸시효. 무슨 말이냐? 지금 봐요. 자, 내가요, 이것을 수리를 했어. 수리비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요, 돈 안 주니까 내가 지금부터 유치권 행사를 해. 오늘 돈 갚을 날 때, 갚을 잤다는데, 돈을 변제할 날짜인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내가 유치권 행사해. 오늘부터. 그래도 수리비는 오늘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수리비의 소멸시효가 3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알았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이런 봐봐. 매매 잔금. 집주인이, 매도인이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등기 소리를 안 주고 있죠. 그걸 뭐란다? 항변권이죠. 그래서 잔금 날짜가 오늘이 잔금 날짜예요. 그럼 오늘부터 잔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잔금은 매매대금이죠. 채권이죠. 일반 채권 10년의 소멸시효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항변권을 행사하든지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소송.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소송에서요. 소송에서 이 사람이요, 이 갑이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을한테요 자기 집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물어보죠. 을한테요. 야, 너 왜 집 남의 집 돌려주지 않고 잠자고 있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란다? 이 사람이요, 유치권 항변을 해. 항변. 유치권 항변했냐 안 했냐? 아, 내가 수리했는데 돈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판사가 뭐라 하냐?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럼 갑은 수리비 주고 을은 목적으로 인도하고 돈 받으면 인도하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뭐다? 서로 상자, 서로 급부를 바꿔라. 그걸 말한다? 상환. 서로 상자, 서로 교환해라. 뭐를 이 수리비하고 인도를 급부라고 그래. 급부.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서로 바꿔 그러면. 알겠죠? 알았어. 그러면 야, 갑 너 무조건 달라가지 말고 돈 줘. 을 너 돈 받으면 물건 넘겨줘. 이렇게. 상환 급부 판결. 그런데 판사 물어봐. 야, 갑이 너한테 물건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했는데 너 왜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니? 물어봐. 그날따라 을이요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도 안 해.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냐? 아, 이놈이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봐. 침묵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다? 뭐죠? 피고 을이죠. 을의 전부 패소 판결.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을은 갑에게 물건을 인도해라 이렇게. 그걸 전부 패소 판결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항변을 하면 상환 급부 판결, 이행 판결 또는 급부 판결, 항변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 판결.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치권에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가는 것이 내용은 조금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나 이런 것은 최근에요 가장 많이 나왔던 때는 세 문제고요. 지금 계속 두 문제가 나오고 있어. 유치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럼요 225번이죠.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225번.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우리가요 유치권에 관한 문제를요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